오늘은 인묘진호를 경검해 보자고요. 경검에서 사유축금극이죠. 그러면 이게 생욕대,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지금 인묘진홀이니까 인목이 경금을 보면은 이게 상처를 받기가 쉽죠. 그런데 요 무송할 묘자는 치더라도 또다시 싹이 돋아나. 그래서 이게 목이 제왕홀이 될 때는 이게 다시 한번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이제 토생금 돼서 인성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인묘진홀의 이제 경금에서 저희들이 봄의 경금을 하는 거죠. 그럼 봄의 경금은 연할연 영금이 되는 거죠. 부드러울 연. 그 다음에 어릴요 유금이라고도 했죠. 그러면 이게 어린금인데, 어린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 자체가 어린 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체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건 어린 거니까 미완성된 금이요. 그러면 미완성된 금은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거 하니, 요 어린 금이니까 신유수를 좋아하겠죠. 아니 왜 그런 거 하니, 경금이 유금을 보면 이게 금제왕월이죠. 그래서 노광세가 된다고. 그러면 어린 금이기 때문에 금을 더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술은 이게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는 축토, 진토, 미토, 술토가 금으로 봐서는 어리니까 내가 보호받으면 되죠. 이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얘기는 인성이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강보에 싸가지고 이렇게 잘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것이 토를 보면은 이불을 덮고 있는 형상이라 강보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럼 어린 금은 요게 필요하네. 그렇다고 하면은 화가 있어야지 금이 크잖아요. 사유축 금극이니까. 아, 그러면 화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토도 필요한 거구나. 봄에는 그런 형국이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미완성 금이라는 얘기는 이게 만물이 형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금이죠. 그러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 금은 경금이 자라야 된다는 얘기거든, 봄에는. 그럼 자랄 때 화도 필요하고 이 토도 금도 필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병화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만물이 다 무엇이 필요한 거 하니? 병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병화로 키운다는 얘기는 이것이 생명체가 됐건 무생물이 됐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병화는 사시사철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뜨거운데 병화가 안 떠서 보름간만 쭉쭉 비가 온다든지 습하다든지 그러면 첫째 곰팡이가 끼잖아요. 사람도 불쾌지수가 높아져요. 그것처럼 만물이 병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봄에 경금 한번 보자고요. 이게 어린 목을 봄에 경금이 자른다. 그래서 봄에 금이 많아가지고 생명체 어린 목을 상처를 내거나 자르거나 그걸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생명이 다치니까 그 삶이 순탄하지가 않다. 파란곡절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살다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이 형국에 속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수성가하면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거죠. 고난을 극복해. 그럼 고난 극복 못하면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봄의 경금이 망한 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구조는 못 되더라. 왜? 생명체가 잘라지기 때문에 성질이 좀 괴팍하다. 그러니까 욱하니 올라오는 성질. 그러면 화가 많아서만 꼭 욱하니 올라오는 건 아니더라. 간목이 화로 목생화가 될 때 가장 욱하는 성질이 올라와요. 화 자체가 많아서 욱하는 것보다도 간목이 오화에 탄다든지 을목이 오화에 인목이 묘목이
이 목이 화로 이렇게 타가지고 불길이 막 올라올 때가 욱하는 성질이 가장 이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가 통관길신이 돼요. 그러면 긍긍목하는 것을 수가 들어가서 통관시켜 주죠. 화가 조후로 되면서 약용신이죠. 그러니까 봄에는 화가 필요한 거죠. 조후도 되면서 강한 금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활동을 잘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봄 경금은 이게 왕하니까 빼줘야 돼요. 그래서 수생목에서 생명체를 길러줘야죠. 그리고 병정화가 필요해서 조우도 되고 이 어린 목을 길러도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병정화가 다 필요하다. 그러면 태양으로 기르는 것하고 지열로 키우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값질까요? 태양으로 기르는 게. 자, 이럴 때 봄의 경금이 기토를 봤어. 그럼 이거 토생금 되는 거죠? 토생금 되면 이것이 이불역화를 한다 그랬어요? 이불역화를 하면서 화생토, 토생금. 그러면 요거 뺄 것 같으면은 다이렉트로 화급금 하잖아요? 화급금 하는 것을 요렇게 하면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관이고 여기서 인성이니까 이게 관인상생이 되는 거죠. 관인상생이 될 것 같으면 귀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토가 있으면은 이게 인월이 더 좋을까요? 묘월이 더 좋을까요? 기토에서 싹이 털려면은 묘월이 인월보다도 묘월이 더 낫겠죠. 여기 만약에 무토가 있다면 인월이 더 낫겠죠. 그래도 어떻게 됐든 무기토가 있고 병정화가 있으면 이게 귀격이 된다는 얘기지.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봄 경금은 어린 금으로 무기토를 반긴다. 이게 무기토가 인성이죠. 이게 어머니와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불 역할이야, 강보와 같은 역할이야. 그러면 무토보다 기토가 더 좋다고 하는데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습토가 토생금이 더 잘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건토는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생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화가 껴있네. 그러니까 내가 지장간에 있는 정화 때문에 경금이 극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습토가 토생금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구조에서 대운에서 갑이 왔다. 그러면 각기합토 되는 거죠? 각기합토 돼서 토생금으로 이렇게 간다 그거예요. 그럴 때 이게 각기합토가 되면은 토생금을 해서 경금을 도와준다는 얘기지. 이게 각기합토가 나쁘지 않다 그 이야기요. 자, 봄 경금이 화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화가 많으면 어린 금이 녹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녹지 않으려고 자기 용신 금을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랬을 때 토를 넣어가지고 화생토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게 빠지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습토를 넣어야겠죠. 저 습토 쓸 수 없는 형편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토 써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저희들이 급하면은 자기 용신을 먼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경금 입장에서는 어린 금이요. 어린애가 여기 있는데 깡패 같은 놈이 딱 와가지고 이거를 나를 칠라 그래요. 그럴 때 우선 급한 건 내가 36개라도 쳐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 몸피를 불리는 것과 똑같은 내 몸피를 우선 불리고 그 다음에 중재자를 여기가 하나 세워놓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게 관인상생 될 수 있도록. 만약에 화가 많은데 지지에 인옷을 화국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게 완전히 경금이 뭐 돼요? 물돼요. 금인호가 물돼요. 이때 수로 진화가 안 돼요. 만약에 경금이 있는데 천간에도 정화가 목생화돼서 아주 정화의 힘이 강한데 지지에 인호술까지 돼서 이것이 전부 다 불바다로 됐어. 그랬을 때 여기다 물 뿌리면 이게 물이 다 뭐 된다고요? 물이 다 기름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습토로 화기를 설계하고 나서 수를 쓰더라. 그게 이와 같은 구조요. 지금 이것이 건토 있죠. 지지가 이렇게 조율했어. 그럼 미중의 정화도 있어. 그 다음에 개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개수가 힘이 없어요.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 거라? 미토 위에 올라가 있는 열토 위에 있는 개수는 이거 증발해 버리고 말아. 그런데 금생수가 되니까 증발 안 된다고요? 아니죠. 이 금이 지금 이게 녹는데, 내가 녹는데 어떻게 금생수를 하느냐고. 내가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무슨 여력이 있어서 나한테서 물을 빼서 수를 돕느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증발해 버리고 말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화기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더 넣고 이런 습토를 넣어서 요게 관인상생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토가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 있어. 그래서 이게 토생금이 안 돼. 이게 옆에 붙어 있으면 또 몰라. 그래서 이런 습토를 쓰더라. 다시 들어줘. 클보, 떨칠진, 머무를려. 이게 밭에서 싹이 무성하게 나는 글자야. 요것도 싹이 무성하게 나는 글자야. 요것은 진토가 있죠, 습토가 있죠. 요것도 밭에서 싹이 나는 글자야. 머무를 유자도 밭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습토로 지지에다 넣어주고 천간에 수를 넣어가지고 화세를 뺀 다음에 수를 쓰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경금이 대장이니까 폐나 대장이나 이런 쪽에 건강에 1차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 그 다음에 수의 문제도 당연히 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경금이 이제 인월이요. 저 인은 지장간의 무병갑이죠. 그럼 무토 입장에서는 이게 토생금 해가지고 이게 편인이라, 이게 어머니라, 이게 인성이니까 이게 이불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러면 어린 경금을 무토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강보에 싸가지고 보호해 주는 것하고 똑같아. 이게 엄마니까. 그러면 이 토는 이 목이 살아가야 될 집이요. 여기 목국토 해가지고 뿌리 내려야죠. 그래서 무토의 잇목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목이 살 집이고, 만약에 임계수가 흉신인데 이게 흉신이 됐을 때 이제 무토가 막아준다고요. 그러면 지장간에 무토가 막는다고 생각해도 되고 수생목해서 빠지기도 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경금 입장에서는 이 병화는 평관이라, 이제 사유축 근극이니까 이게 있어야지 경금이 활동을 하는 거죠. 화가 없으면은 경금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경금을 빛나게 해준다. 이게 활동을 잘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 토에 온기를 넣어가지고 싹이 틀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목을 키우는 것이 이때는 목생화가 아니라 뭐라고요? 역생이라고 이게. 근데 우리 기초 배울 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목생화 하면은 이제 정화로 태우는 거잖아요. 정화로 태우는 건데 이게 목생화인데, 화생목 하면은 해가 있어야지 목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지열이 있어야지 목이 크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모양이에요. 자, 똑같은 인목이 편제가 있어. 자, 그랬을 때 요거 입장으로 경금이 인월 그러면 금극목하죠. 금목 상징이 되는 거거든. 이럴 때 수를 통관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경금이 인월에는 이게 간목이니까 무토가 더 필요해져. 그러면 이게 병화요. 그러면은 이게 인목이 살집이 무토가 여하튼 인월이 됐건 묘월이 됐건 인묘진 이게 목이 자라야 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병화가 또 목을 키워줘야 돼. 그럼 자보자고요. 경금 입장에서는 무토도 좋아. 토생금이니까, 인성이니까. 그 다음에 경금 입장에서는 병화도 좋아. 어린 금을 자라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경금이 무병이 좋은 것은 토가 인성이니까 이게 관인 상생이 되는 거지. 화생토,
토생금. 근데 인목 입장으로서 봐도 무토하고 병화가 좋아. 그럼 이것은 뭐냐? 우리 지장간 인 중에 무병갑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똑같다 얘기. 근데 여기서 요렇게 있는데 이것을 날려버리면은 생명체가 끝나는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인신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겨울철 빼놓고는 인신충이 있든지 묘유충이 있다 그러면 수통관을 항상 넣어야 된다 그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간은 시력이요, 또 정신이요, 조증이라든지 울증이라든지, 그래서 조울증, 신경성 장애, 그런 게 항상, 그래서 이게 장명이나 개명할 때 꼭 수통관을 여기다 넣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좋았는데 병신 합수돼서 이게 병화 조우용신이 꺼졌어. 그러면 이때 이것을 용신합거라 그러죠.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해가지고 이게 없어져 버려서 물러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용신기반이라 그래요. 굴레기자하고 각방 같은 걸 맨다는 뜻, 얼거멜판 해가지고 용신기반하게 돼요. 자, 이제 요번에는 무게합이 됐어. 이게 무게합이 돼서 화로 간 것은 괜찮죠. 그런데 인목 입장에서 보면 내가 뿌리 박아야 될 내 살집이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 누가 서운해요? 목이 서운하죠. 그러면 무게합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건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경금이 이제 묘월로 들어갑니다. 저희 묘자 보면은요, 항상 무성하다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토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묘가 있으면 천간에 을이 없어도 이것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요. 그럼 재주하면 손재주요. 그러면 예체능에 무슨 재주가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그런 재주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야 될 말이 뭘까요? 손재주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목이 제왕울이잖아요. 그러면 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라. 그러면 생명체가 무성하게 자라면은 그 사람 첫째 머리가 좋아요. 생명체가 무성하게 자란다 그러면 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양지도화가 되는 거지. 그 도화의 기운을, 무성한 기운을 굉장히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가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을이 천간에 하나 있는 것하고 묘가 지지에 하나 있는 것하고 어떤 기운이 더 강할까요? 묘가 하나가 있는 게 더 강하죠. 왜 그런 거 아니? 이 묘 하나는 가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묘의 기운을 잡아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활동력이 강합니다. 이게 경금이 묘월이요. 아까 인월에서는 무토였죠. 그런데 묘월에서는 뭐라고요? 기토요. 그래서 병화를 봤어. 이렇게 되면 귀국이라는 얘기거든. 왜? 목이 무성하게 자라야 될 때 묘목의 살집이 기토가 있어. 여기서 싹을 잘 해서 틔우니까 병화가 잘 키워준다 그거요. 그러면 경금이 기하고 병화를, 기토하고 병화를 좋아. 관인상생. 아까 이 노래에서는 경금이 무병이 좋다 그랬죠? 그 관인상생이요. 그럼 묘목도 역시 요것하고 요거를 좋아하더라. 그러면 이게 말하면 양지도화가 되는 거죠. 아까 이 노래 신금이 있으면 인신충 됐죠? 금극목 하는데 이건 묘유충이 더 나쁜 거라. 묘목이 가장 무서운 글자가 유금이거든. 그러면 유금이 가장 무서워하는 글자가 뭘까요? 지지에서. 사화가 더 무서울까요? 오화가 더 무서울까요? 오화가 더 무섭지. 사화는 사유축 금극되는데, 오화는 자기를 녹이려고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극되는 것이 이렇게 대용이야.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구조가 만약에 지지에 있으면은 한겨울철 빼놓고는 무조건 통관 뭐를 써요? 통관 수를 써야 된다는 얘기. 이게 실은 간단하잖아요. 그게 복잡한 거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장 기초적인 것을 자꾸
자꾸 있고 자꾸 고급지게만 생각하려 그래요. 고급지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이 항상 중요해요. 만약에 토인성이 없어. 그러면 목재방울인데 이게 목이 뿌리 내릴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 없는 선비라. 왜 집 없는 선비라고 그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토생금 인성이잖아요. 그럼 인성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토가 없으면 화가 저장이 안 돼요. 이게 저 위로 올라갈수록 하늘 위로 자꾸 올라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왜 온도가 내려가요? 토가 없으니까 저장이 안 되니까. 그럼 지열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자꾸 올라가다 보면 그 지열이 약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와 토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보기는 번들해. 자, 경금이 병화 뜨고 목이 잘 자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생명론에서 우리 토가 없으면은 생명을 잉태를 못 시키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생명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기는 참 좋은데 토가 없으니까 외화내비. 병화도 할 일이 없어. 생명을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게 토가 없으면은 생명이 뿌리 내릴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또 할 일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 저희가 무토가 인호라고 합치면은 좋은 거고, 이게 묘월은 기토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이거 굳이 따지지 마세요. 요것도 목월, 이것도 목월이니까, 목월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토가 있어야 된다. 목월에는 다른 것보다도 토가 더욱더 간절하다 그 얘기요. 그럼 경금 입장에서는 무기토가 이렇게 천간에 뜨고 병화 있고, 묘월에 진토가 있으면은 이 무광절에 이 사주가 중화가 딱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은 거잖아요. 자, 경금이 이제 진호를 보자고요. 우리 지장간에 을계무가 있죠. 이게 을경합이라. 제가 경을 합돼서 자기 쪽으로 끌어왔어. 우리 경금만이 타오행으로 합의돼서 변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온다 그랬죠. 그래서 경금이 강하다 그랬어요. 갑이 각기합토로 갔죠. 병이 병신 수로 갔어. 병화로 하나. 그 다음에 무토가 무게합 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정임 한목, 임수가 목으로 갔어요. 그것처럼 이게 자기로 간 것은 경금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재니까 요 돈을 자기로 끌어당겨서 쓰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건 재물 욕심이 많은 거라. 그러면 재물 욕심이 많아서 재물복이 다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러면 재물을 자기가 취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우가 되어야죠. 조우가 되어 있으면 내가 이 재를 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재를 택할 수 있는 그 여건이요, 인월하고 수월,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이죠. 그때까지는 목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잖아요. 그때까지는 목이 자랄 수 있으니까 을경합급이 잘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겨울철에는 목이 자라는 계절이 아니야. 쉬고 있어. 그러니까 을경합금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요. 그 얘기는 제대로 내 돈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왜 그런가? 수월이면 벌써 나무순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단풍이 되는 거라. 그 다음서부터는 이 목이 물을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럼 빼지도 않아.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데 뭐 그렇게 을경합급이 잘 될까? 이제 경금 입장에는 개수가 금생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인데 이때는 봄이니까 봄비가 오는 거라고. 그러면 이 봄비가 왔는데 봄비 와가지고 여기서 요 싹이 잘 크잖아요. 잘 클 때 표면토에서 이게 싹이 튼다고요. 그러니까 진이 그렇게 좋은 거라.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무게합화되는 거죠.
무기화되면 화로 갈 것 같으면 이걸 암압이라고 하는데 암압이 될 것 같으면 화금 해가지고 요 경금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운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관직에 나갈 수도 있고 요직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인이 있는데 술이 와가지고 진술충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지진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지인이 길신일 것 같으면 술이 들어와서 진술충 하면 나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지인이 겨울철에 저 흉신 역할을 했어. 그런데 술이 들어와서 진술충 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럼 꼭 진술충이 아니라도 겨울철에 술도 들어오면 어때요? 아, 괜찮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